50대에야 깨달았다. 월급만 믿고 살다가 통장이 비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어요. 월급만 잘 들어오면, 애들 크고 나면 숨통 좀 트이고 퇴직금 받으면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주변에서도 그랬거든요. 야, 월급 꾸준히 잘 받는 게 최고야. 연금도 나오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믿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그게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50대 중반쯤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집값은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하고, 문득 통장 잔고를 봤는데요. 글쎄, 잔액이 세 자릿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가진 게 없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믿었던 월급은 매달 오는 착각일 뿐, 퇴직과 동시에 끊기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걸요.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50대 중후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뭐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늦은 건 아닐까?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늦었다고 느끼는 50대의 노후 자산 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진짜 현실은 어떤지 사례를 곁들여서요. 무작정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사례 1, 퇴직금 2억, 3년 만에 바닥났어요. 59세 자영업자 김씨. 김씨는 55세에 자영업을 접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하던 분식집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미련 없이 정리했대요. 퇴직금은 없지만 개인연금 해지금과 남은 예적금 등을 합쳐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처음 1년은 그래, 좀 쉬자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했대요. 2년 차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수술까지 했고 의료비로 2천만 원이 훅 나갔죠. 자녀 결혼 자금도 지원하고 보험 갱신하면서 이것저것 빠져나가다 보니 3년 만에 남은 돈이 3천도 안 되더라고 해요. 그때 알았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쓰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김 씨는 요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생계비를 벌고 있어요. 사례 2, 50대에 눈 떠버렸다. 재테크도 결국 습관이다. 53세 회사원 이 과장. 이 과장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다녔어요. 연봉도 꽤 되고 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조직 분위기상 23년 내 퇴직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모아놓은 자산이 7천만 원뿐, 아이는 고3, 배우자는 전업주부. 이대로 퇴직하면 몇 년 안에 생활비로 다 쓰게 생겼대요. 그래서 50대부터라도 다잡자 하고 매일 아침 재무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지출 내역 정리, 불필요한 구독 해지, 식비 줄이기, 그리고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히 점검했죠. 그리고 ETF 투자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대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진 않다고 말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습관만 바꾸니 의외로 길이 보이더라고요. 사례 3, 노후 자산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는 도구더라고요. 57세 공무원 퇴직자 박 씨. 박 씨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어요.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달 18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지만 이걸로 배우자와 둘이서 생활비료 비경조사비까지 감당하긴 빠듯했어요. 게다가 박 씨는 퇴직 후 무료암과 무력감에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노후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이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박 씨는 이후로 건강 관련 지출은 아끼지 않되 생활비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작은 임대 수익을 만들기 위해 방 한 칸을 리모델링해 장기 임대를 시작했고 쓸 돈과 남겨둘 돈을 철저히 구분하더라고요. 그는 말해요. 노후엔 돈을 잘 쓰는 것도 결국 전략이더라고요.
전문가 인사이트 50대 이후 노후 자산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50대에 들어서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계획적으로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자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득, 지출,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나눠보세요. 자신이 쓸 수 있는 돈과 묶여있는 돈을 구분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고정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 등을 재정비하고 생활비의 최소 유지 가능 금액을 계산하세요. 지출은 줄이되 삶의 질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가성비 높은 소비를 고민하세요. 소득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도 소액 창업, 임대 수익, 투자 수익 등 제3의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소득이 중요합니다. 일회성보단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죠.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세요.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필요한 월 생활비를 추정해 보세요.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병원비, 부모 부양 비용 등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도 함께 하세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정신적 공백을 못 이겨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 루틴을 만들고 소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내가 그땐 왜 몰랐을까?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것이니까요. 50대에야 깨달았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이 많지 않아도 소득이 지금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건 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월급이 멈추기 전에 혹은 멈췄더라도 당신의 삶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로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50대에야 깨달았다. 월급만 믿고 살다가 통장이 비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지금 내 자산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현실 직시가 첫걸음. 많은 분이 노후 준비를 막연히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통장 몇 개 있고 부동산 하나 있는데 대충 괜찮겠지 하는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흩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하나씩 찾아보는 게 좋아요. 둘째, 부채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출, 카드론, 개인 간 빚 등 꼭 정리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나중에 남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셋째, 실질적인 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월 평균 얼마 쓰는지 꼼꼼히 적어보면 허투루 쓰는 돈도 보이고 개선할 점도 보입니다. 2. 지출 관리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50대부터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의료비 같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과 줄이면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중복되는 보장이 있다면 일부 해지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해지하면 의료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한 통신 비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 지출도 재점검해야 해요. 매달 당연히 내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55세 김모 씨는 매달 4만 원 넘게 쓰던 OTT, 뉴스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해지해 월 10만 원 이상 지출을 줄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연간 120만 원이 넘는 돈이 절약됩니다. 3. 소득 다변화 한 방보다 꾸준함.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요즘 물가 상승률과 평균 수명 증가로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재테크 수익, 그리고 소규모 창업이 있죠. 임대소득의 경우 12억 원 정도의 자본으로
서울 외곽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의 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변동성, 공실 위험,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하니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요. 재테크 수익은 요즘 저위험 중위험 투자 상품이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ETF나 채권형 펀드에 월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하면 연평균 5% 수익률 가정 시 10년 뒤 약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이 수익금을 월 소득으로 바꾸려면 배당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전문가, 상담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소규모 창업은 배달 음식점, 온라인 판매, 개인 맞춤 서비스 등 비교적 초기 비용이 적은 분야가 좋습니다. 하지만 50대 창업자의 경우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65세나 70세까지 늦추면 연금액이 최대 42%까지 늘어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 있다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하죠. 퇴직연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확정급 여형 DB과 확정 기여형 DC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려면 퇴직 전에 투자, 상품 구성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퇴직금 일시 수령보다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게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됩니다. 5. 의료비 건강관리 비용 미리 준비하기.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제대로 갖추는 게 기본이고 더 나아가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의료비가 자산을 빠르게 갉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6. 심리적 사회적 준비 돈보다 중요한 마음. 돈만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정체성 상실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와 취미 봉사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건강도 잘 유지돼요. 50대부터는 마음 챙김과 삶의 질을 위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월급만 믿고 미래 계획 세우지 않기. 부채를 방치하거나 관리하지 않기. 보험을 무조건 줄이거나 해지하기. 투자 리스크를 무시하고 고수익 상품에만 집착하기. 은퇴 후 소득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심리적 준비 없이 돈만 쫓기기. 정리하며 50대 이후 노후 자산 관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급만 믿다가 통장이 비었다는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 당장 다음 3가지를 시작하세요. 첫째,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절약 습관을 만든다. 셋째, 소득원을 다각화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지켜가면 비록 지금 늦었다 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니까요.